여기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미술에 전혀 관심이 없어도 이 그림을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이 그림은 저에게 있어 꽤나 큰 의미를 지닙니다. 지금부터 약간의 추억여행과 함께 모나리자와 저의 역사, 이 작품에 대한 생각의 변천사를 한번 돌아볼게요. 어렸을 적 집에는 위인전, 명화집, 어린이용 백과사전과 만화가 넘쳐났습니다. 그중 가장 많이 읽었던 책은 바로 이 명화집. 책을 통째로 다 외울 만큼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정말 열심히 읽었던 책이었습니다. 모나리자를 처음 보게 된 것도 이 책 속이었습니다. 설명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그림을 너무 사랑해서 끝끝내 완성하지 못하고 평생 자신이 가지고 다녔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만화를 좋아하던 5살 어린아이에게 모나리자의 첫인상은 눈썹이 없는 신기한 여자였습니다. 중학생 시절 여행 중 루브르 박물관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모나리자의 실물을 보았습니다. 솔직히 실망했습니다. 당시 모나리자는 긴 복도 끝에 위치해 있었고 한쪽 벽을 혼자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인파 때문에 가까이 갈 수도 없었고 유리에 조명이 비쳐서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 데다 무엇보다 정말 보잘것없다고 느낄 만큼 작았습니다. 뭐야, 생각보다 별거 아니네. 두 번째 인상은 이렇게 다소 실망스러웠습니다. 시간이 지나 프랑스 유학 4년차를 찍은 해, 미술 경영 전공을 했습니다. 당시 미술사 강의는 3개나 있었는데 테마는 모두 달랐지만 유일하게 한 가지 공통점은 있었습니다. 모나리자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의에 다빈치가 등장했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활동 시기부터 시작해 몇 가지 작품을 돌아보면서 다빈치 특유의 기법을 분석하고 그 시기 프랑스 왕인 프랑스와 1세의 초청으로 프랑스로 건너오면서 가져온 여러 작품들 가운데 하나로 모나리자가 언급되었습니다. 네, 어쩐지 다들 필기하던 손길이 느려지는 것 같았는데요. 그 후 또 한 번 모나리자가 강의에 등장한 적이 있었는데 바로 1920년대 다다이즘을 공부하면서 이 작품을 분석할 때였습니다. 작품은 마르셀 두샹의 엘라쇼 큐. 작품 자체는 단순합니다. 모나리자의 엽서 위에 수염을 그려놓고 하단에 L, H, O, O, Q를 써 넣은 것인데요. LHOQ, 이것을 프랑스어로 읽으면 엘라쇼큐, 그녀는 엉덩이가 예쁘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이게 다 무슨 뜻이냐면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이자 미술사를 넘어 세계사의 아이콘인 모나리자를 단순한 욕망의 대상으로 끌어내려 조롱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세계 1차 대전 이전의 문명, 문화, 역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비웃는 다다이즘의 작가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 미술사의 아이콘 모나리자가 가장 큰 타겟이었겠죠. 한 작품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미술사에서 모나리자의 의미와 중요성을 제대로 알게 된 시기였습니다. 강의실 밖에서 호기심에 이것저것 찾아보던 중 모나리자를 더욱더 세간에 알리게 된 2가지 사건을 접했습니다. 첫 번째는 1911년에 일어난 모나리자의 도난 사건. 서프라이즈 같은 방송에서도 많이 나왔었죠. 두 번째는 역사상 딱 한 번 있었던 모나리자의 해외 순회. 모나리자를 보러 방문객이 너무 많이 몰려서 한 사람당 10초밖에 보지 못했다고 하죠. 그리고 현재 저는 쉬는 시간에 미술사를 복습하는 기분으로 가끔 루브르 박물관을 찾곤 합니다. 학생 시절 교수님을 따라 다니던 지름길을 짚어보며 이따금씩 모나리자가 걸려있는 방으로 갑니다. 항상 어마어마한 인파 때문에 작품을 실제로 본 지는 좀 오래되었지만요. 얼마 전에 케이크를 맞는 해프닝이 있어서 오랜만에 보러 간 적은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모나리자라는 작품은 제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도 쭉 머릿속 한켠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의 모나리자는 그야말로 책 속의 존재였습니다. 때문에 직접 봤을 땐 감동보다는 실망을 더 느꼈던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그림을 공부하면서 느낀 건 어릴 때 읽은 어린이 눈높이의 지식과 미술사 학도로서 취득한 지식 속 모나리자는 약간 괴리가 느껴질 정도로 차이가 있었다는 건데요. 알아갈수록 계속해서 새로운 사실들도 나타나고 또 이 작품은 항상 해프닝을 부르는 것 같아요. 이 모든 게 모나리자의 작품성보다는 그 유명세에서, 상징성에서 오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전히 르네상스 시대의 명가 중의 명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남긴 역작 중 하나이자 부드러운 색감과 기법, 황금 비율의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작품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지만요.
썸네일을 보고 분석을 기대하신 분들이라면 좀 실망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제게는 모나리자라는 그림의 존재와 의미보단 이 그림에 얽힌 저만의 추억과 역사가 좀 더 큰 의미를 지니는 것 같습니다. 살면서 인생에 큰 의미가 되어준 작품을 갖는 것, 그건 정말 멋진 인생이 아닐까요? 우리는 앞으로 또 어떤 작품을 만나고 그 작품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여러분에게도 의미 있는 작품이 나타나길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